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이 에릭 발추나스 같은 사람이 분석하는 걸 보면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시간도 정확하게 다음 주 수요일, 자,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어도 10일까지 결정해서 빠르면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승인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이 3일 중에서 어느 때 ETF 승인 발표가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날짜가 수요일인데, 폭스 비즈니스 보도를 보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수요일 10일 승인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100% 확실한 건 없는 거니까, 이러다가 이번에도 승인 거부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0%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100% 승인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역시 ETF 승인 발표가 날 경우에 가격이 폭락할 거냐, 폭등할 거냐, 아니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냐, 이거겠죠. 이전 방송에서 제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자, 미국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거.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1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비트코인 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고 가격도 그만큼 크게 오를 걸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는데요. 그래도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현재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ETF 승인 직후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조정될 거고 32,000불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게 크립토 퀀트 같은 업체에서 내놓은 분석인데요. 논리적인 근거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단기간 많이 샀고, 그래서 막상 뉴스가 나오면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겁니다. 물론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낙관적인 전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블랙록 같은 이 업체들이 장사를 하려면 비트코인 사야 된다. 근데 초기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1등이 다 먹든가 왕창 먹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팔게 되면 이 블랙록 ETF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줄을 선 자금이 지금 일주일 동안 20억 달러어치 투자금이 줄을 서 있다고 한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고, 심지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이 거래소에 나오지 않는 물량이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70%가 넘는다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제도 금융권 투자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블랙록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 공룡들이 그런 상품을 팔면서 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입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 아는 분들도 많으시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창업자이기도 하고 현재는 코인 투자 펀드 멜스트롬의 최고 투자 책임자, 그걸 맡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은 다 쉿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치만 쉿코인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거를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 쓰는 글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엊그제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보면 이 친구가 쓴 글, 이게 사인포스트 표지판이라는 그런 글인데요. 제목의 글인데, 자, 비트코인 전망, 가격 전망에 대한 건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동안 20%에서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보면 단순히 ETF 승인 직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올해 3월 미국 은행 위기, 금융 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핵심적인 근거로 드는 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은행들이 잘 굴러가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게 그 중에 이제 오버나잇 0레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오버나잇 0레포 프로그램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버나잇 0레포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이런 건데요. 은행은 고객 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해서 이자 받는 장사를 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들고 있는 현금, 자, 이걸 중앙은행 연준이 은행을 위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가는 겁니다. 은행한테 빌려가는 거죠. 물론 오버나잇 초단기로 하루치 이자를 주면서요. 자, 이렇게 연준이 돈을 빌려서 들고 있으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들고 있으면 이자 주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을 묶는 효과도 있고, 은행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들이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맡기고, 자, 연준에 맡기고 이자를 받을 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고, 돈줄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은행 돈줄 마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작년에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은행 파산 사태가 나면 경제 전체, 주식뿐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20%에서 30%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게요, 아서 헤이즈뿐만이 아닌 게요. 자, 그러니까 로리 로건, 바로 이 사람인데, 달라스 연준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돈줄 마르고 있으니까 중앙은행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한마디 이런 거죠. 이러다가 은행 파산 사태 나고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게 순식간에 올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긴축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아서 헤이즈, 자, 이 친구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부터 4월까지는 코인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때 3월 정도에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 시장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친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 예상을 하는 걸 보면요, 앞으로 몇 주 안에 6만 불, 7만 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그렇게 많이 오를 경우에는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이게 조정받는 게 4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만 불, 7만 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저는 근데 아서 헤이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은행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분석은 달라스 연준은행 총재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연준이 과연 그냥 그대로 위기가 오도록 둘 건지, 아니면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요. 설령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연준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은행에 돈을 공급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할 가능성, 이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 했던 얘기를 들어봐도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더구나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라도 경기가 망가지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달라스 연준은행 총재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과연 어떤 얘기가 또 연준 쪽에서 흘러나오는지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전망으로 돌아왔어요. ETF 승인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오면, 글쎄요, 제 생각은
이게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곧 회복이 되고 오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이 차익 실현 물량보다 블랙록 같은 ETF 운용사들이 사들인 물량이 더 크지 않겠나. 자,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자금이 초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가격은 초기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물론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